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동음이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동음이어가 뭐지요?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한자들입니다. 오늘 몇 개 잠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각하라고 하는 한글이 있는데 어떤 한자의 뜻을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보통 첫 번째 각하는 물리칠 각자의 아래 하자여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법률 용어인데요. 어떤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소송을 걸 만한 것을 내는데 그것이 형식에 맞지 않다고 되돌려 보내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칠 각하 아래 할인데, 두 번째 각하의 경우에는 누각각이라고 해서 큰 집 각이에요. 어떤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고, 나는 그분을 높이기 때문에 그분 밑에 있다라고 해서 각하인데,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보통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각하라고 불렀다고 하지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존칭할 때 뒷부분에다가 붙여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각하는 다리 각자의 아래 하자인데, 내 다리 밑에 일이다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각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내 현재의 상황, 형편을 또 각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은 같지만, 한글이 같지만 한자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 용어에서 한자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동음이어법이죠. 두 번째, 간담을 좀 볼까요? 간담이라고 하면 정성간자의 말씀담을 써서 정성스럽게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리가 간담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게 이야기할 때는 정성스러운 간자와 말씀담을 쓰고요. 두 번째, 간담이라고 하는 한자는 간간과 쓸개담을 썼기 때문에 간과 쓸개다. 우리 간과 쓸개 딱 사람 보자마자 보이나요?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이죠. 배를 잘라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과 쓸개를 안다라는 뜻처럼 그 사람의 속마음, 내장을 안다는 것보다 속마음을 알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아는 친구들을 간담상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간과 쓸개담자를 써서 속마음이다 라고 할 때 간담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간담이 서늘했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지요. 한글은 같지만 한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셨고, 세 번째 보시면 간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간부라고 하면 이걸 생각할 것 같아요. 줄기간자와 거느릴 부 떼부자예요. 어떤 거느리는 소속에서 줄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간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청와대 간부급을 인터뷰했다, 간부급이 그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사람 간부라고 하고요. 세 번째, 간부는 간사할 간자의 아내 부자니까 이 간부라고 하면 아주 간악한 여자를 뜻하게 돼요. 간악한 부인을 뜻하는데, 이런 간악한 부인하고 비슷한 발음처럼 간사할 간자의 남편부를 쓰면 간통한 남편이고요. 이 간부라고 할 때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간통한 아내를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글이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를 좀 보시면 쉽게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고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하세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동음이어 5번째 시간이고요. 읽기는 똑같지만 한자가 어떤 한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감정 상했다, 감정이 느껴졌다 어떤가요? 물건에 감정값을 했다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보실까요? 첫 번째 감정은 느낄 감자에 우리의 뜻정, 마음정자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 너한테 좋은 느낌이야 라고 할 때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 좋은 감정,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감정들, 느낌들, 마음의 상태들을 이 감정이라고 쓰는데요. 두 번째 한자 잘 보시면 같아 보이지만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었죠. 이 감정이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한자가 섭섭할 감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섭섭한 감정이 느껴져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말은 섭섭한 감정이니까 너 나한테 감정 있니?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대하니? 라고 쓸 때 쓰는 것처럼 이 감정은 나쁜 감정, 서운한 감정, 한스러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은 거울 감자의 정할정이어서 우리가 옛날 골동품 같은 것이 이거 얼마나 가나 한번 값어치를 따져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감정이고요. 또는 법률 용어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감정하여 의견을 낼 때 있지요. 그래서 이 감정은 거울 감자의 정할정, 거울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정해준다. 어떤 증거를 삼아서 정해주는 것들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한글 같지만 다른 점을 좀 구분하셨나요? 두 번째 강도로 한번 볼까요? 강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두 번째를 생각하실 텐데 첫 번째 이 강도는 굳셀 강자의 법도도예요. 자, 이거의 단단한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강력한 정도, 그 강도, 얼마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액정이 깨지지 않는 듯 실험하는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 강도를 쓰는가 하면 흔히 많이 생각하는 강도라고 표현하는 말은 강할 강자에 도둑도를 써서 강압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죠. 위협하거나 협박을 해서 상대방 것을 빼앗는 사람을 뜻할 때 쓰죠. 이럴 때 강할 강에 도둑도를 쓰면 강도가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개정을 네 가지를 보는데 개정 여러분은 개정하면 어떤 말이 생각나나요? 한자를 잘 봐야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고칠게를 써서 뒤에는 바로잡을 정이어서 이건 개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출판에서 이 책은 개정판이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개정이에요. 개정. 그 다음 이 개정을 본 게 글씨를 바로 잡았다는 뜻이고요. 이게 뭐 어떤 출판물을 개정 중이다 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고칠 개자의 정할정이어서 헌법을 다시 법을 고쳐서 개정하였다. 이럴 때 쓰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바르게 만들어버릴 때를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 개정은 고칠게의 정할정인데 가령 이번 범칙금을 개정하여 8만 원으로 하였다 할 때 다시 고쳐서 정한 것을 할 때는 이 개정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개정이라고 하는 건 10개 법정정, 조정정을 해서 우리가 보통 재판을 열었을 때 개정했다라고 할 때는 이 말을 쓰게 되겠죠. 자, 개정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글만 썼을 때는 우리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로에 한자를 썼을 때 더 뜻이 구분되는 점 이해하셨나요? 이런 것들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 그 다음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저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동음이요. 음은 같은데 한자를 모르면 혼동할 수 있는 한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3가지 단어를 배우겠는데요. 첫 번째, 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부, 첫 번째 거부는 클 거에 부자부가 돼서 아주 큰 부자,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라고 해서 그때는 클 거와 부자부를 쓰고요. 두 번째 거부라고 하는 한자는 막을 거 아니 불자에서
나한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저항하고 싶은 것,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다, 거부하다, 내가 받지 않았다 라고 해서 막을 거 아니 부자를 쓰게 돼서 똑같은 한글 거부지만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뜻이 구분되는 거 잠깐 보시면 아시겠죠?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자는 이렇게 우리의 한글을 쓰면서 우리의 단어들이 한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이유 중에 이런 동음이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경각을 보시면 경각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요? 첫 번째 경각은 경계할 경자에 깨달을 각자입니다. 경각심을 일으키다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것들을 보고 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러면 정말 큰일 나겠네 라고 사람들을 조심시키게 되고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각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경자의 시간각, 색일각이 아니라 여기서는 시간각을 써서 잠깐의 시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위급하다 라고 할 때 경각, 짧은 시간을 다시 경각이라고 단어를 쓰지요. 이렇게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달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좀 보시면 세 번째 경기라는 말 여러분 딱 경기 들으면 뭐가 생각나나요? 거의 다 운동 경기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라는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한번 제가 골라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경기라고 하면 서울경에 경기 기자를 쓰게 되면 이건 우리의 서울 옆에 있는 수도권 경기도의 한자입니다. 임금이 관할하는 사방 500리 땅을 다 경기라고 표현해서 임금 땅을 지칭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 중심 옆에 있는 도시를 경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명을 뜻하는 한자가 되겠네요. 두 번째 경기는 볕경자가 경치경 기운계에서 이 경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지금 하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표현할 때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 처지의 그런 기분을 경기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볕경과 기운기를 쓰고요. 세 번째 경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저한테 들었던 것처럼 운동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툴 경자의 제주기자에서 제주도를 서로 다투는 것을 경기라고 할 때도 한자를 쓰죠. 네 번째 경기라고 하면 놀랄 경자에 일어날 텐데 어떤 사건을 들고 사람이 경기하였다 그러면 놀라서 뻘떡 일으키게 되는 것을 경기고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도자가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것도 경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자의 이 경기는 흔히 아이들이 아파서 경기를 일으키다 할 때 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한방에서는 경풍이라고 부르는데요. 놀랄 경자의 기운기를 써서 경기할 때도 그때는 아이가 아팠을 때 쓰는 한자가 되고요. 마지막 경기라고 해서 서울 경자의 기생기자인데 기생들도 수도권에 있는 기생이 최고였습니다. 최고 미인이고 음주가무에 모든 것이 능통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는 그래서 경기에 이렇게 쓰면 서울 기생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음이 경기라고 하지만 더 많이 있지만 많이 쓸 수 있는 걸 좀 골라왔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한글 경기만 쓰게 되면 어떤 경기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자 공부 꼭 필요하겠죠? 간간히 동음이어 한자들 구분법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이렇게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